천안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 기업들이 직업계고 학생 64명의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아산 배방에 건립되고 있는 충남형 임대아파트 꿈빛의 추가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첫 청약 때 미달됐던 44제곱미터도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미달 가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됐습니다. 문화, 체육,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예정으로 오는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서특구 제1캠퍼스가 아산 탕정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천안시가 올해 3,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 이륜차 22대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 첫해 56명의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도 지역 기업들이 직업계고 학생 64명의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천안 성안고를 졸업한 박민영 씨. 지난 1월 졸업도 하기 전에 천안에 있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에 취업해 설비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보면 대학 간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보다 돈을 먼저 벌 수 있어서 좋고 그 돈으로 나중에 대학도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천안시는 지난해 충청권에선 유일하게 교육부의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또 충남교육청과 천안시, 대학, 기업 등이 협약을 맺어 직업계고 학생들의 조기 취업 후 대학 진학이 가능해졌습니다. 혁신지구 지정 첫 해인 지난해에는 56명의 학생들이 SFA 반도체와 신라정밀,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중견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29일 지역기업 5곳과 새로 업무 협약을 맺고 직업계고 학생 64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정주여건까지 만들어진다면 우리 지역에 살아가고 우리 지역에 교육받고 우리 지역에 취업해서 정주를 한 가장 바람직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역균형 성장과 18세에서 39세에 이르는 우리 청년들로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의 교육과 채용에 앞장서 주시는 기업 대표님들과 한편 천안시는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직업교육 혁신지구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배방에 건립되고 있는 충남형 임대아파트 꿈빛의 추가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첫 청약 때 미달됐던 44제곱미터도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미달 가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배방 월천지구에 건설되고 있는 600가구 규모의 충남형 임대아파트 꿈빛입니다. 지난해 10월 끝난 청약에서 59제곱미터는 360가구 모집에 1,362명이 신청해 평균 3.78대 1을 기록한 반면 44제곱미터는 180가구 모집에 65명이 신청하면서 0.36대 1로 크게 저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59제곱미터의 신청자가 몰린 겁니다. 이에 충남 도시개발공사는 소득기준 완화 등 조건을 완화하고 부적격과 미달된 가구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엿새간 추가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97가구 모집에 443명이 신청해 평균 2.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첫 청약 때 신청자가 저조했던 44제곱미터도 평균 경쟁률이 1.38대 1을 기록하는 등 우려와 달리 이번에는 미달 가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구는 이제 못 들어가니까 그 다음 평수인 차순위 평수인 44 쪽으로 좀 몰리시게 되셨을 것 같고요. 타 기관에서 공급하는 면적보다 저희가 공급하는 면적이 다소 좀 크긴 하거든요. 네. 거기다 임대료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충남도시개발공사는 추가 모집된 가구도 1차 청약 당첨자와 같이 오는 7월 22일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형 임대아파트 배방 꿈빛에는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한 자녀 출산 시 임대료의 반값,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 제1캠퍼스가 아산 탕정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 제1캠퍼스에는 기업 입주 공간과 강소특구 캠퍼스 공용 공간 등이 갖춰졌으며 강소특구 전담 조직 이전과 함께 7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한편 아산시와 충남도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연구소 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 공간이자 미래차 산업 선도의 거점 공간이 될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 제1캠퍼스 개소를 위해 공동으로 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탕정면 위니아 딤체 3층 공간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수 국회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또 부위원장에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 등 공천관리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의 공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천안시가 올해 3,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 1륜차 22대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보조금은 경영 140만 원, 소형 24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등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입니다. 아산시가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낚시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캠페인 구간은 곡교천과 삽교천, 무한천, 안성천 등 국가하천 4곳으로 낚시 금지구역 지정 조치에 앞서 낚시객 스스로 자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주말 점검반을 편성하고 낚시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차량 홍보와 함께 하천 제방 주차 질서 개도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읍면 지역 가운데 연동면에 이어 두 번째로 조치원읍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앞으로 운영 준비 등을 거쳐 6월 개관할 예정인데요. 어떤 모습인지 김우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치원읍 신흥리 1원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착공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조치원읍 복검은 271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지하 1층에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지상 1층엔 문화교실과 헬스장이, 2층엔 공동 육아 나눔터와 댄스 연습실, 3층엔 청소년 센터와 세미나실, 4층엔 공연장과 도서관 등이 들어섰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선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와 체육, 복지 등의 여러 공공 서비스를 이곳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조치원 복컴이 우리 조치원 시민 여러분들께는 늘 모여서 우리 조치원 발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행복을 가꾸는 그런 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조치원 복컴은 최초 입지 선정 단계부터 내부 시설과 공간 배치까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30일 열린 준공식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복컴 시설을 관람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멋진 복컴이 생겨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이 모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곳 조치원읍 복컴은 내부 리모델링과 운영 준비 등을 거치고 오는 6월쯤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근엔 도돌이 농촌 테마파크와 시민 운동장 등이 조성 중이어서 앞으로 이 일대가 복컴을 중심으로 조치원읍의 새로 메카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2022년 세종시 지방통합방위회의가 열렸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방위태세와 비상 대비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민관 군경 소방 협의체입니다. 이날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최근 북한 정세와 사이버 안보 위협 상황을 공유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이 30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착공한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1,071석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이로써 세종시는 기존 830석 규모의 조치원 문화예술회관까지 2개의 대규모 공연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은 KBS 고향악단의 특별 창작 공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36편, 54회의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3월 중순경 선거구민 등 24명에게 음식물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B씨로 하여금 4명에게 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24일 개방한 금강보행교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금강보행도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시민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 제시는 세종시 전용 앱인 시티앱에서 가능하며 세종 투표를 통해 금강보행교와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도 병행합니다. 세종시는 이번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금강보행교 운영 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세종시가 지역 곳곳 문화유산을 시민 향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고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세종시는 오는 12월까지 연기 전이향교, 김종서 장군묘, 영평사 등에서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연기향교, 전이향교, 김종서 장군묘, 연평사 등에서 총 5가지 사업에 걸쳐 18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해당 사업은 모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하며 올해는 3가지 사업에 추가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문화유산에 내재한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동시에 지역문화유산을 함께 공유하며 친숙하게 소통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도시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 시민 누구나 탈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방치자전거 EEJ 운동을 전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으며 녹이 슬어 토양과 수지를 오염시키는 등 환경 훼손과 자원 낭비 사례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시는 자전거 전문 사회적 기업과 손잡고 공동주택과 공공장소에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해 재생한 뒤 출퇴근용 등 학교용은 물론 레저, 나들이, 운전 연습용 등으로 개인과 단체에 무료로 빌려주며 방치자전거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최대 대여 기간은 30일이고 반납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3만 원의 보증금을 받으며 정상 반납하면 보증금은 전액 돌려줍니다. 천안시 동면은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4월 6일까지 영농 폐 비닐을 집중 수거한다고 중부매일 이태형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동면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영농 폐비닐 배출 기간을 운영하고 방치된 영농 폐비닐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마을별 지정 장소로 배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연중 시행되는 수거 장려금은 폐비닐 등급별 A, B, C 등급으로
1kg당 70에서 130원씩 산정해 연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4월부터 12월까지 숲해설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한다고 디트뉴스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숲해설 교육은 자연과 교감을 통해 육체, 정신적 피로감을 해소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참여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시는 다양한 계층에게 산림청 인증 프로그램, 학교 교육과정 탄소 중립 연계 프로그램 등 맞춤형 산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무궁화 유아숲 체험원, 정부 세종청사 옥상 정원 등에서 진행합니다.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며 보고 만지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유아의 오감 발달과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천안시가 여성 친화도시 정책 확대를 위해 일부서 일과제를 발굴하고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 친화적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급해 육아에 대한 남성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 친화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천안시청 각 부서들마다 여성 친화 사업 과제를 발굴하고 보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입주기업 선정 시 가산점을 통해 여성 스타트업의 참여를 높이고 각종 위원회에 성별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에서 입주기업 선정 평가에 여성 대표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선정된 여성 스타트업이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시민들과 접촉이 잦은 평생학습 강사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추가하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사들이 강사 역량 강화기 없이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 시민들과 밀접하게 만나는 강사들에게 먼저 양성 탐구 문화를 확산하고 강사의 시민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에 여성 친화 사업을 연계한 것으로 성평등 전문가 내 컨설팅을 받아 실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전 부서가 여성 친화 도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 협업을 통해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천안시 모든 정책이 여성 친화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각 부서 여성 친화 도시 담당자와 시민 참여단의 민관 협력을 위해 워크숍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결과 보고대회도 열 예정입니다. 또 오는 6일부터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성 친화도시 아카데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 세종시는 시 출범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해왔는데요. 반면 동지역과 달리 읍면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 추세입니다. 10개 읍면 모두 인구학적인 쇠퇴 위험 단계에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세종시 인구는 38만 1천여 명, 세종시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270%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읍면 지역만 따로 떼놓고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조치원읍을 비롯해 10개 읍면의 지난달 기준 인구는 9만여 명으로 세종시 출범 당시와 비교해 오히려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한 지역 젊은 여성 인구를 65살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인 지방 소멸 위험지수 역시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값이 1 이하면 그 공동체는 인구학적으로 쇠퇴 위험에 진입했단 건데 세종시 전체적으로는 지난 2017년 0.77이었던 소멸 위험지수가 지난달 현재는 1.33으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10개 읍면 지역 가운데 장군면을 제외하곤 소멸 위험지수가 모두 악화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 전동면과 인근 연동면의 소멸 위험지수는 각각 0.16과 0.18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읍면 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쇠퇴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소멸, 안정된 소득원과 일자리 부족, 빈집과 유휴시설의 방치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읍면 지역을 고려한 별도의 인구 정책은 없으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도 투자 대비 인구 유입 효과에선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읍면 지역의 소멸 방지를 위해 다차원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성수 의원은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읍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한 청년 인구 유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박물관과 천안흥타령관은 오는 19일부터 천안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 문화교실을 운영합니다. 천안박물관에서는 한지공예와 전통자수, 전통 매듭 등이, 흥타령관은 장구와 칠보공예, 전통주 등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며 천안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마감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